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위문학 창비 2-1단원에 있는 사과를 먹으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습니다. 맛있죠? 그러한 이러한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전달하는 작품인데 작품 내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 여기 설명 보시면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느껴지나요? 그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즉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나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답니다. 아까는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햇살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햇살은 따뜻한 봄입니다. 그리고 이 무엇을 먹는다라는 문장 구조, 대구법 통사 구조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사과를 더 푸르게 색채어도 사용되었고 장맛비, 여름, 계절에 따라서 시상이 여기서는 전개가 되고 있죠.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은 가을이라는 계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 여기서 눈송이는 겨울이겠죠. 그 다음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 새소리, 여기서 말하는 벌레의 기억과 새소리와 잎새는 계절은 아니지만 여기 적혀 있듯이 자연물입니다. 즉 사과가 열리기까지 이러한 계절의 흐름과 함께 자연물의 노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 여기도 똑같거든요. 식물학자의 지식. 그럼 요건 열매를 맺기까지 아까 자연물이 힘썼는데 여기서는 누가 노력을 한 거죠?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에다가 하나 더,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는 하늘, 농민들의 희망입니다. 사과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희망입니다. 그 다음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 나이테, 뿌리, 씨앗, 사과나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한 구성 요소를 나타내었죠. 문장 구조는 역시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을 먹는다라고 했습니까? 자양분, 흙, 지구의 중력, 마지막 우주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층법이 사용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잖아요. 그 다음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우리는 이제 흙에서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가 열렸잖아요. 근데 그 사과는 인간에게 먹혔습니다. 그러면 먹은 인간이 죽으면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잖아요?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몸속에 있었던 사과도 결국 어디로 가는 거죠?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사과가 결국 다시 흙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의도적 시행 들여쓰기, 여기가 띄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지문 한 칸 띄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한 의도적 들여쓰기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자연순환의 원리라고 하는 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는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역설법이죠. 나가 사과를 먹는 건데 이게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모순된 내용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즉 생명순환의 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역설법입니다. 이렇게 작품 내용 살펴보았고 학습활동에 보면 이거 선풍기거든요. 이거 동그란 선풍기, 동그란 기구고 이게 선풍기 기둥, 요게 이제 선풍기 밑에 뭐라고 해야 되죠? 버튼 있는 그 부분이죠. 이런 선풍기 모양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낡았다고 구박받았는데 그 구박받은 선풍기가 싫다고 머리를 더리더리 한다라는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작품 2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핵심 정리 부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죠.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에서 선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어렵지 않죠? 아까 제가 점층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 점층적인 의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은 별것 아니고 형식상 특징, 여기 있는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고, 시적 상한가 의미 보시면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을 먹는데, 요까지는 사과가 자라는 동안 함께했던 자연물이죠. 즉 계절의 순환을 거쳐 사과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사람들의 노력이었고, 그리고 그 사과는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도 한번 볼까요? 우리 방금 봤었던 그 작품, 사과를 먹으며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1번이죠.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는 사용되었잖아요. 아까 있었죠? 뭐 있었죠? 소슬바란, 장맛빛, 햇살 같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는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적 공간의 특성을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과가 겪어온 시련 아니었죠? 상반된 주제 아니었죠. 의도적인 시행 배치, 즉 들여쓰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상반된 주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맞는 말인 것 같죠? 4번을 보시면 벌레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은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답은 아까 살펴보았던 3번입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쪽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거 전부 다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1번도 한번 보실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정답 확인하셨나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답이 1번인데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뭐를 먹는다라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면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생명의 순환 원리라고 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대상으로 신상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원리로 시상을 전개한다 라고 해야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나머지 4가지는 전부 다 옳은 선지이죠. 특히 5번 동사구조의 반복, 대구법이 되겠죠.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살펴볼까요? 자신의 경험, 사과를 먹는 경험, 대상의 의미, 사과를 위해서 자연이 노력하고 인간이 노력을 하죠. 사고의 확장, 사과 먹는 것이 자연 회복의 영원입니까? 아니죠. 사과를 먹음으로써 사과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명순환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사과 먹는 행위 자체가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살펴보았고 해당 단어는 크게 어렵지가 않고 여기 있는 표현상의 특징, 이것도 표현상의 특징이죠.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와 그리고 시어시고의 의미, 특히 시어쓰기 의미 중에서 여기 있는 들여쓰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서술형 문제, 이거 다 실제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보시면 들여쓰기를 한 이유를 서술형으로 쓰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게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형 문제에서도 애법 출제가 되었거든요. 운율이 형성하는 요소, 이런 건 이제 대구법 이런 반복에 관한 것이고, 기억과 같은 표현 방식 뭘까요? 기억을 안 봐도 느낌 오죠? 역설법이겠죠. 이러한 역설법을 확인하는 수능형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